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72세 엄마가 재혼한다고요? 그날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 삼남매가 다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던진 폭탄 선언. 그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시작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은 늘 엄마 집에서 먹습니다. 삼남매가 돌아가며 반찬을 사오지만 밥은 항상 엄마가 지어주시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우리 미숙이 왔네. 들어와. 엄마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7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염색한 머리도 단정하고 화장도 하셨더라고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엄마가 웃으셨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동생 민호와 막내 지은이가 도착했어요. 누나 왔어? 응, 방금. 민호가 과일 박스를 내려놓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께 안기며 뽀뽀를 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얘가 또. 자, 다들 앉아. 밥 먹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들. 엄마의 손맛이 가득한 음식들이요. 저는 밥을 뜨며 엄마를 슬쩍 봤어요. 평소보다 화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었죠.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먼저 물었어요.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결혼? 엄마가. 저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결혼이야. 재혼. 네.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동수 선생님. 내가 10년 동안 등산 모임에서 만났던 분. 박 선생님이요? 그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아니야. 나랑 동갑이야. 올해 73.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재혼? 72세?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다 살았다고. 내가.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은 어떡하지? 재혼하면 재산이 그 남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민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그 박 선생님이라는 분.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호야.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동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은퇴한 교사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이야. 그래도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엄마 같은 분 노리는 사람들이요. 민호가 계속 의심했습니다. 동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나이에 재혼하면.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이잖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니.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는 엄마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는 거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결혼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닫았어요. 우리 세 남매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엄마가 재혼한대. 뭐? 장모님이? 응. 남편도 놀란 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말려야지.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 시세가 얼마지? 강남이니까 최소 10억은 되겠지. 3남매가 나눠 가지면 한 명당 3억 이상인데. 재혼하면 그게 다 그 남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동생들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민호 누나, 우리 긴급 회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 오빠 말이 맞아. 얘기 좀 해야겠어. 미숙 내일 점심때 우리 집으로 와. 엄마 몰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재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우리 체면은 어떡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재산 문제도 걱정이었어요. 엄마가 그 남자한테 재산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랬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 동생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남매가 둘러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일단 커피부터 마셔. 제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어요. 누나, 진짜 엄마 재혼 막아야 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어떻게? 엄마 완전 작정하신 것 같던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설득해야지. 계속 얘기하면 마음 바꾸실 거야. 근데 솔직히.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혼하면 그 남자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도 걱정이야. 엄마 집이 얼마인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행복이 먼저지. 행복? 72세에 무슨 행복이야. 혼자 편히 사시는 게 행복이지. 민호가 코웃음 쳤어요. 오빠는 너무해.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 권리는 무슨. 나이 생각 좀 하라고. 남매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단 진정해. 제가 둘을 말렸어요.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단합해서 엄마 설득해야 해. 어떻게? 일단 그 박동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해.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 그래, 맞아.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 많대요. 민호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계속 말씀드려야 해. 재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그게 좀. 뭐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이기적이긴. 현실을 보는 거지. 민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약 그 남자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리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부양해야 하는데.
동수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은데. 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민호가 동생을 타박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삼남매가 힘을 합쳐 엄마를 설득하기로요. 사흘 뒤 우리는 다시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지 아시는 듯 했습니다. 재훈 말이에요. 그 얘기하러 온 거야? 난 마음 안 받고. 엄마, 제발 좀 들어봐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이가 몇이에요? 72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 재혼이 말이 돼요?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주변 시선은 내가 신경 안 써.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 체면이 있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체면? 너희 체면이 나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엄마, 그리고 솔직히.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그 박 선생님이라는 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희들. 정말.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꾼 많잖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동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난 10년을 봤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10년이면 뭐해요? 사기꾼들은 원래 그렇게 오래 투자하는 거래요. 민호가 계속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들, 이제 그만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어떡하지? 지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 계속 설득하면 마음 바꾸실 거야. 제가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설득 안 됐어? 응. 엄마가 너무 완강하셔. 장모님도 참.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 나이 드니까 외로우신가 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난 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응? 엄마가 재혼하시면 재산이 어떻게 돼?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배우자한테 상속 우선권이 생기겠지. 그리고 만약 유언장이라도 쓰면 다 그 남자한테 가는 거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큰애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특목고 준비하느라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둘째도 중학교 들어가고. 알아. 나도 걱정이야. 엄마 집만 팔아도 우리 3억은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일단 계속 설득해봐. 엄마도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마음 바뀌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니야, 현실을 보는 거야. 엄마는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설득한 뒤 일주일 동안 엄마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에도 답이 없었고요. 엄마 화 푸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나, 엄마 괜찮으실까? 민호가 전화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내가 한번 가볼까?
응, 가봐. 민호가 엄마 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누나, 엄마 집에 안 계셔. 어디 가셨나 봐. 이 시간에? 저녁 7시인데? 응. 이웃 아줌마가 오후에 나가시는 거 봤대.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을까? 1시간 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동수 씨랑 저녁 먹고 있어. 미숙 엄마 집에 언제 들어오세요? 엄마 늦을 거야. 먼저 자. 문자를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가 지금 저 남자랑 데이트하고 계신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하는데 엄마는 남자랑 놀고 계시다니요. 그날 밤 10시 엄마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엄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수가 왜 여기 있어? 걱정돼서요. 이 밤에 어디 다녀오세요? 동수 씨랑 저녁 먹었어. 문자했잖아. 엄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엄마, 그 남자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약혼자인데. 엄마, 미수가 엄마 좀 내버려둬. 제발. 엄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아. 너희 체면 때문이지. 그리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내 재산 때문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솔직해지자 미수가. 너도 알잖아. 내가 재혼하면 재산이 동수한테 가는 거.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너희한테 다 주고 싶었어. 근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이요? 응. 얼마 안 남았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 무슨 뜻이지? 한편 그날 밤 엄마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수 씨, 나예요. 순자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왜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우리, 그냥 포기할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이 너무 반대해요. 내가 애들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순자 씨. 미안해요, 동수 씨. 내가 욕심이 과했나 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 저 만나요. 지금 바로. 이 밤에요? 네. 제가 갈게요. 30분 뒤, 동수가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순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동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애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순자가 말을 흐렸어요. 시간이 어때서요? 동수 씨.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동수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췌장암 3기. 이게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1년 전에? 그럼 지금까지 혼자 숨기고 있었어요.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말하면 애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그리고 당신도 부담스러워할까봐. 순자 씨.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년에서 2년이라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치료는요? 수술이랑 항암은? 거부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순자가 동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요, 동수 씨.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랑 가족이고 싶었어요. 혼자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동수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 씨,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지만 애들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정말요? 네.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재산 따위엔 관심 없다는 걸 보여줄게요. 순자는 동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니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보내고 나도 새 출발하려고 해요.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에 손을 댔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나도 외로웠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웨딩숍에서 혼자 찍은 재혼 드레스 사진이었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뒤에 적힌 메모 동수야. 우리 이 옷 입고 결혼하자. 늦었지만 행복하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발. 애들이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막내 지은이가 우연히 엄마를 목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은이는 친구를 만나러 강남에 나갔다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 저분이 박동수 선생님이구나. 지은이는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요. 박동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20살 연인처럼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네. 그때까지 지은이도 엄마의 재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요. 하지만 저 모습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은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지은아, 여기 왜? 순자가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친구 만나러 왔다가 엄마 보여서요. 그래, 여기 앉아. 지은이는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박동수를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딸 지은이에요. 아, 지은 씨. 반갑습니다. 박동수입니다. 동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인상이 좋았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은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유롭고 멋진 분이라고. 동수가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는 교사 생활 이야기, 은퇴 후 취미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말투가 부드러웠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 씨, 제가 순자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동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재산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제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와요. 그냥 순자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이는 동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은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엄마의 얼굴이 환했어요. 그럼 됐어요. 지은아,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 미안해요. 반대해서.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지은이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생각 바뀌었어.
엄마 재혼 찬성할래. 뭐? 너 미쳤어? 언니, 엄마 정말 행복해 보였어. 내가 오늘 박동수 선생님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넌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하니? 겉모습만 보고. 아니야, 언니. 진짜야. 지은아, 현실 좀 보라고.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너. 언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엄마 재산만 생각하고. 뭐? 너 지금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언니도 알잖아. 우리 솔직히 엄마 재산 걱정했어. 재혼하면 우리 몫이 줄어드니까. 그게 현실적인 걱정이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야, 언니. 지은아, 너 정말. 언니, 제발 생각 좀 바꿔봐. 엄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먼저 끊을게. 지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현실을 보는 거야. 지은이가 너무 순진한 거지. 다음 날 지은이가 엄마 집에 찾아갔어요. 엄마, 나 언니 오빠 설득해 볼게. 지은아,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고마워, 우리 막내. 엄마가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어요. 미숙과 민호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지은아, 넌 너무 순진해. 순진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오빠. 현실적이면 엄마 재산 생각해야지. 그게 이기적이라니까. 이기적이긴. 가족 생각하는 거지. 남매들은 또 언성을 높였어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혼자서라도 엄마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반대하는 한 엄마는 결혼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언니 오빠가 마음을 바꿀까? 답은 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엄마와 자식들 사이는 계속 평행선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미숙은 엄마 집 청소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엄마, 청소 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미숙은 엄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먼지를 털고 서랍을 정리하면서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꺼내보니 병원 봉투였어요.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서. 환자명 이순자. 진단명 췌장암 3기. 진단일 2022년 10월 15일. 1년 전 날짜였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예후 수술 및 항암 치료 권고. 단 환자 거부로 미진행. 예상 생존 기간 12년. 엄마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년 전. 그럼 지금 남은 시간이. 미숙아 뭐하니?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미숙은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엄마 췌장암이요? 1년 전에?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짐이 뭐예요? 엄마가 아프신데 왜 혼자 숨기세요? 미숙이 소리쳤어요. 치료는요? 수술은요? 안 했어. 왜요? 이 나이에 그런 고통받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지금,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아마 몇 달?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재혼하려고 하신 거예요? 응. 혼자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고 싶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숙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숙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재산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정작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아프신데 얼마 안 남으신데. 제가 뭘 한 거예요? 미숙은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미숙아. 네, 엄마. 이제 내 결혼 찬성해 줄래? 당연하죠. 당연히 찬성이에요. 미숙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랑 지은이한테도 말할게요. 그리고 결혼식 제가 준비할게요. 엄마.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큰딸. 그날 밤 미숙은 동생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집 거실에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민호가 물었어요. 미숙은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민호와 지은이가 서류를 읽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응. 1년 전에 진단받으셨어. 우리 몰래. 치료는 안 하셨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뭘 한 거야? 민호도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한 이유. 이제 알겠지? 미숙이 말했어요.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기 싫으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우리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산 걱정하고, 체면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 최악이었어. 지은이가 흐느꼈어요. 세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호가 물었어요. 당연히 결혼 찬성해야지. 그리고 미숙이 두 동생을 바라봤어요.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 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응. 그래야지. 나도 찬성. 삼남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해야 했어요. 진단서를 발견한 그날 밤 순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갑자기 복통이 왔어요.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토가 나왔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전화를 기어가서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아파. 배가. 엄마. 지금 가요. 미숙은 황급히 차를 몰고 엄마 집으로 갔어요. 동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엄마. 미숙아. 119 불렀어요.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자식들이에요. 환자분 췌장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고요. 그럼 수술과 항암을 권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거부하고 계세요. 저희가 설득할게요. 미숙이 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수술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 3개월. 짧으면 1달.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액을 맞고 계셨어요. 엄마. 세 남매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왜 치료 안 하세요? 수술하면 의미 없어, 미수가. 이미 늦었어. 그래도 난 고통받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엄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호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재산만 생각하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민호가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처음에 반대해서. 너는 나중에 찬성해줬잖아.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미숙이 말했어요. 결혼하세요. 박동수 선생님이랑. 정말? 네. 우리 삼남매 다 찬성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결혼식 제가 준비할게요. 예쁘게. 미숙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는 세 자식을 번갈아 보셨어요. 너희들이 내 최고의 선물이야. 그날 밤 미숙은 박동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저 미숙이에요. 순자 어머니 큰딸. 아, 미숙 씨. 순자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세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결혼하세요. 엄마랑. 저희 삼남매 모두 찬성이에요. 전화 너머로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선생님 의심하고.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럼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에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호전일 뿐이라는 것을요. 퇴원하는 날 미숙은 엄마의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병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갤러리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봤습니다. 흰색 재온 드레스를 입은 엄마의 모습. 웨딩숍 배경. 혼자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살 신부처럼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작은 메모가 보였어요. 동수야, 우리 이 옷 입고 결혼하자. 늦었지만 행복하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런 걸. 엄마는 혼자 웨딩숍에 가서 드레스를 입어봤던 거예요. 자식들 몰래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을까요? 미숙아, 뭐하니?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미숙은 핸드폰을 엄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 사진. 엄마는 사진을 보더니 당황하셨어요. 그게 그냥 엄마 혼자 가셨어요? 웨딩숍에? 응.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반대할까봐. 엄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혼자 가서 입어보고 사진 찍었어. 동수한테 보여주려고. 미숙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또 우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괜찮아. 이제 너희들이 찬성해줬잖아. 엄마, 이 드레스 사세요. 진짜로 입으세요. 정말? 네.
제가 웨딩숍 알아볼게요. 엄마 정말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 미숙아. 집으로 돌아온 날 삼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요. 어디서 할까? 병원은 어때? 엄마 상태 생각하면. 병원 옥상 정원 있잖아.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좋다. 거기서 하자. 하객은? 가족들이랑 엄마 친한 친구분들만. 소박하게. 드레스는 내가 알아볼게. 엄마가 입어보셨던 그 드레스로. 꽃은 내가 준비할게. 음식은 내가. 삼남매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일주일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미숙은 엄마 방에 갔어요. 엄마, 내일 떨려요? 응, 많이. 엄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숙은 엄마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잖아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사랑해, 미숙아.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 당일. 병원 옥상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하얀 백합, 빨간 장미, 분홍 카네이션. 작은 의자들이 놓였고 친구분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엄마는 드레싱룸에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미숙이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드레스 입으세요. 흰색 재혼 드레스. 사진에서 봤던 그 드레스를 입혔어요. 어때? 거울을 보니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7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정말?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세요. 엄마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당연하죠. 우리 엄마인데.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이 엄마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버진로드를 따라서요. 손님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동수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수가 마주 섰어요. 예쁘십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동수 씨. 간단한 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가 시작됐어요. 신랑 박동수, 신부 이순자는 서약이 이어졌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동수가 순자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민호와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애들아.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엄마와 동수는 손을 잡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해가 지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엄마와 동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행복해요, 동수 씨. 나도요, 순자 씨. 아니, 이제 안 해. 후후, 아직 어색하네요.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동수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세요. 결혼식 후 엄마와 동수는 동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미숙은 매일 엄마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아. 동수가 잘 챙겨줘. 엄마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동수는 정말 헌신적으로 엄마를 돌봤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산책 도와드리기. 동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미숙이 말했어요. 뭘요? 제 아내인데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엄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 병원 가실래요? 아니야. 집에 있을래. 엄마는 완강했어요. 동수랑 여기서 지내고 싶어. 2달째,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늘 옆에 있었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동수야, 고마워. 뭐가요? 내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순자. 3달째 어느 날 밤, 미숙은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미숙아, 올래? 네, 엄마. 지금 갈게요. 미숙은 황급히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와 지은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엄마. 세 자식이 침대 옆에 섰어요. 너희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엄마,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세 자식을 번갈아 보셨어요. 미숙아. 네, 엄마. 넌 항상 책임감 있고 똑똑한 아이였어. 하지만요? 가끔은 내 행복도 생각해. 남들 시선,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네, 엄마. 민호야. 네, 엄마. 넌 현실적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아들이야. 네. 돈만 생각하지 마.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네, 엄마. 넌 따뜻하고 순수한 아이야. 그대로 살아. 세상이 뭐라 해도. 네, 엄마.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너희들, 엄마 정말 사랑해. 너희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 그리고 동수. 엄마가 옆에 앉은 동수를 보셨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진짜로. 나도요, 순자. 동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오래 함께 못해서. 괜찮아요.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다들 행복하게 살아. 약속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사랑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화로운 얼굴로요. 엄마, 엄마. 미숙이 엄마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가족들에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수의 품에서 사랑하는 자식들 옆에서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이 행복하셨대요. 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재혼 드레스 사진을 액자에 넣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엄마 행복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미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 하려고. 봉사활동? 응. 호스피스 봉사. 왜 갑자기? 엄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도, 체면도 아니야. 사람이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남편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미숙은 그날부터 호스피스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 엄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환자 가족에게 미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부럽네요. 환자분도 행복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옆에 계시잖아요. 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호도 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민호는 사업 확장 계획을 접었어요. 형, 그 큰 프로젝트 안 해?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할 거야. 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민호는 대신 직원들 복지에 투자했어요.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가족 수당을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매주 주말은 온전히 가족과 보내기로 했어요. 지은이는 노인 복지 관련 NGO에 취직했습니다. 언니, 나 새 직장 다니기로 했어. 어디? 노인복지센터. 엄마 같은 분들 도울 수 있는 일이야. 잘 어울린다, 지은아.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엄마 기일에 동수를 만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순자 없으니까 외롭죠. 동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마지막 3개월 정말 행복했거든요. 엄마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숙 씨. 너희들이 찬성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숙이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리고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 기일이에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정말 많아요. 체면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사람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미안해요, 엄마. 너무 늦게 깨달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정말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하면서요. 엄마, 감사해요. 마지막 선물을 주셔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사랑해요,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기 계시죠? 미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동수 선생님과 함께요. 그리고 자식들은 성장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으로요.